고객님들은 견적을 보실 때 이 단어들을 잘 안 보세요. 그냥 이 견적 안에 들어간 숫자만 보시고 납입료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질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영업사원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렌트도 하나의 금융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차 장기 렌트를 구매하려는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 개념편의 두 번째는 견적 구성 요소입니다. 이 견적을 구성하는 요소의 첫 번째는 개월수입니다. 이용하는 개월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기 비용. 보통 보증금, 선수금, 혹은 요즘 많이 표현이 나오는 무보증. 보증금 0%, 초기 비용 0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연간 주행거리입니다. 이제 연간 주행거리는 나중에 뭐랑 직결이 되느냐? 잔존가치랑 직결이 되는 거죠. 잔존가치가 뭐예요? 자, 잔존가치라는 거는 만기시 인수 금액이에요. 이거는 리스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더 다뤄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도 지역. 인도 지역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예요? 자, 인도 지역이라는 게 뭐냐? 내가 차를 받을 곳. 상담 받아보시면 그래요. 차를 어디서 받으시나요? 고객님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디신가요? 이런 것들을 질문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차 보내려고, 차를 보내드리는 곳이에요. 인도하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가끔 광고에 탁송료 지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탁송료, 차를 보내는 비용인데 탁송료 지원 아닙니다. 이거 다 견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살아요. 상담할 때도 서울로 했어. 그리고 나중에 인도를 받으려고 했더니 나 차 부산에서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뭐냐? 탁송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납입료에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차를 보낼 시점에서는 자금 집행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이 어려워요. 그럼 또 영업사원이 또 다른 말들을 좀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 지역 설정도 중요하다라는 거. 여섯 번째로는 모델. 어떤 모델이냐? BMW냐, 벤츠냐, 현대냐, 기아냐, 국산이냐, 수입이냐. 요거 중요하고, 그거에 따른 유종. 내가 보는 모델이 경유냐, 휘발유냐, 전기차냐. 간혹 가다가 이 자동차 금융업종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520i랑 520D랑 참 헷갈리기도 힘든 건데 헷갈려가지고 견적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유종에 따라서 잔존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뭐냐? 나중에 나는 이 520i로 알고 진행을 했는데 견적은 520D라서 잔존가치가 더 낮다. 이러면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상담 쭉 진행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업사원이 견적을 잘못 줬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델로 견적을 받은 게 맞는지 이 모델 확인도 정말 중요합니다. 모델 확인이 중요함에 따라서 제반되는 게 바로 차량가, 정확한 차량가로 견적이 나온 건지 또 확인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월납입료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해예요, 손해.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항목들 중에 가장 먼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초기 비용이에요. 보증금이 있고 선수금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자동차 쪽에서 7년을 일하면서 간혹 봐요. 지금도 보고. 이게 뭐냐? 고객님들은 견적을 보실 때 이 단어들을 잘 안 보세요. 그냥 이 견적 안에 들어간 숫자만 보시고 납입료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질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보증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증을 하는 금액이라서 예치가 되는 금액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살아있는 돈. 근데 선수금 같은 경우는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소멸되는 금액이에요. 보증금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보증금을 넣은 만큼 금리가 낮아짐으로써 납입료를 줄이는 역할인 거고, 선수금 넣은 만큼 보통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렌트료 2천만 원어치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에서 렌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납입료는 저렴해요. 월 렌트료는 저렴하나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증금은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 시에 그걸 쓰면 돼요. 그래서 잔존가치가 1000만 원이고 보증금이 500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500만 납부하면 인수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선수금 같은 경우는 이미 초장에 다 없어졌죠. 그러면은 잔존가치가 1000만 원이다. 근데 선수금이 500이었다. 그래서 이 500은 소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모두 납부해야만 차량 인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느냐? 목돈이 2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은 렌트랑 리스 상담 받으실 때 중요하게 꼭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총 구입 비용이에요. 이게 선수금과 보증금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보통 보증금 하는 총 구입 비용과 선수금으로 하는 총 구입 비용 공식이 좀 달라요. 자, 보증금 같은 경우는 월 렌트료 곱하기 개월수 더하기 잔존가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차를 구매하는 총 구입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선수금도 동일해요. 월 렌트료 곱하기 개월수 곱하기 더하기 잔존가치 해주시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선수금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미 초기에 소멸이 됐기 때문에. 보증금은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구입 비용에 안 넣는 거예요. 근데 선수금은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금액을 한 번 더 더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선수금은 그냥 그 마진이라는 건가요? 말이 선수금인데 네. 선수금이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선수금을 주고 사는 사람이 바본 건가요?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약간 조금 중요한 질문인데, 간혹 가다가 이 월 렌트료를 좀 많이 다운시키시기 위해서 이 선수금을 넣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 목적의식이 분명해서 그렇게 넣으시는 거라면 굳이 만류는 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선수금을 넣어서 떨어지는 월 납입료랑 이 선수금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선수금이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선수금을 안 넣는 보증금 0%일 때와 그 다음에 선수금을 넣었을 때 이 보증금 0%일 때 월 납입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런데 선수금을 넣었더니 월 납입료가 70만 원이 됐다. 그리고 이용하는 개월수는 60개월이다. 자, 그러면 떨어진 차액이 30만 원이죠. 30만 원 곱하기 60개월을 해보시면은 1800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간 금액은 2000이에요. 그러면 일단 200만 원이 손해인 거죠. 물론 금액에 대한 체감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은 저희는 이 금액을 단 1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장기 렌트 구매할 때 또 하나 봐야 될 점이 이 연간 주행거리입니다. 말 그대로 1년에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뜻하는 건데, 차량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본인들이, 회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1년에 얼마나 이용하는지 대충은 아세요. 근데 이제 간혹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연간주행가 왜 중요하냐? 잔존가치랑 직결이 돼요. 만기시 인수금액. 자, 이 잔존가치라는 게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잔존가치를 최대한 올리면, 보통 최대 잔존가치라고 하는데, 올리면 납입료가 내려갑니다. 근데 잔존가치를 낮추면 납입료가 올라갑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계약기간 동안 적게 탈 거야. 그러면 적게 타는 만큼 저렴한 거고, 많이 타면은 많이 탔으니까 그만큼 비싼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2만도 못 타는 사람인데 영업사원이 3만으로 준다 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간 주행거리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연간 주행거리는 잔존가치와 직결이 되고, 잔존가치는 월 렌트료와 직결이 된다라는 거,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이 장기 렌트 개념을 왜 알아야 되냐? 어디 가서 호구 안 당하고 사기 안 당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일반적으로 뭐 다른 고객님들 상담할 때도 그렇고 저희 각하의 이념도 그렇지만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월 납입료도 있겠지만 정확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담당하는 영업사원들 혹은 뭐 저도 되겠죠. 영업사원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렌트도 하나의 금융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궁금한 게 좀 있었다라든지 혹은 뭔가를 진행하려다가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진행을 취소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뭐 꼭 굳이 계약이 아니더라도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라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 뭐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하의 용선생이었습니다.